안녕하세요. 일하는 AI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AI 도구가 너무 많아졌죠. 결제를 해야 되는 것도 되게 많아지고, 심지어 이제 GPT 같은 경우는 20만 원을 내야 된다. 클러드 코드 같은 경우는 맥스로 하면 200달러를 한 달에 낸다. AI로 정기로 결제해야 되는 것들도 많아지고, 이거 개발자가 아니면은 어디서부터 AI를 시작해야 되지? 고민이 많이 들게 됩니다. AI를 다른 거는 다 끊고 한 가지만 써야 된다. 저는 클러드부터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러드를 왜 써야 되는지 한번 그 정리된 거를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기까지 지금 AI가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클러드에서 스킬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다큐멘터리를 보고 실제로 그 다큐멘터리로 만든 문서의 퀄리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겨울 생각나시나요? 그때 이제 챗 GPT가 나와서 이게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럴듯하게 답변을 제시해주는 그런 채팅이 생겼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AI라고 하고 채팅이라고 하면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정해진 규칙대로만 답변을 하는, ARS도 연결하면 보이는 ARS로 해서 뭐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답변하면 넘어가고, 이런 게 AI였었죠. 근데 이제 챗 GPT가 나온 후에는 뭔가 우리가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맥락을 저장을 하고 나중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챗 GPT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트랜스포머라는 LLM 로직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챗 GPT를 어떻게 하면 따로 만들 수 있을까? 허깅페이스라는 플랫폼에서 이거를 다운받아서 만들기 시작했고, 채팅 모델 말고 다른 거 없을까? 그러니까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걸로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미지들을 붙이면 동영상이 되는 거잖아요. 짤막짤막한 동영상을 만들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 모델이랑 LLM이랑 같이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챗 GPT는 거짓말을 하거든요. 트랜스포머 모델이 확률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환각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거짓말을 좀 적게 하기 위한 것들을 툴들을 붙여주기 시작했고, 랭체인이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유저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붙여주는 도구들을 한 개씩 붙여서 답변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레그라는 게 만들어졌죠. 랭체인을 통한 레그를 본격화해서 만든 게 이제 23년, 24년도에 개발자들이 많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답변을 제공하는 것보다 이거를 좀 플로우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랭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앞뒤에 연결 관계를 통해서 이제 유저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랭그래프를 통해서 만들어줬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걸 좀 자동으로 해보자라고 했던 게 오토젠이나 크로 AI를 통해서 오케스트레이션을 LLM별로 역할을 주고 해주는 거예요. 받는 다중턴 대화를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해주는 프레임워크들을 만들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유저가 원하는 거를 코딩 없이 좀 쉽게 만들자라고 하는 게 사실 NADN이나 제피어나 메이크 이런 것들이 자동화 도구인데, LLM이 뜨기 전부터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LLM이 붙으면서 좀 더 강력한 툴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게 이제 2024년부터 해외에서도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저도 그런 유튜브를 보면서 이거를 좀 한국말로 좀 쉽게 풀어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고 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2024년도 11월 정도에는 MCP라는 게 나왔는데, 예전에는 한 개 한 개의 도구를 붙여줘가지고 만들어줘서 API를 따와서 요거를 패스트 API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솔루션을 만들어가지고 붙여줘야 됐다면, 이거를 좀 더 쉽게 LLM에 붙여줄 수 있는 프로토콜 방식을 만들어준 거고, 그게 엔트로픽에서 만든 MCP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MCP가 만들어지면서 도구를 좀 더 쉽게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퍼플렉시티, 클러드 AI를 통해서 이제 조각 코딩을 하면서 유저들이 그냥 내가 필요한 거는 작은 것들부터 만들기 시작해 왔죠. 그게 이제 24년도의 변화의 특징입니다. 근데 25년도는 이렇게 작게 만들어졌던 것들이 붙여져서 개발되고 더 나은 방식으로 실생활을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게 25년이었습니다. 25년도 1월 달에 구글에서 AI 에이전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화이트 페이퍼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에이전트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을 한 거죠.
그래서 에이전트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젠스파크라든지 마누스, 그리고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도 유저가 뭔가 대화를 던졌을 때 그걸 단계별로 쪼개서 이 단계별로 시행을 하면서 유저가 원하는 답에 비슷한 답변을 출력을 해주는 방식으로 되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유저가 원하는 거를 출력뿐만 아니고 그거를 파일로 다운로드 받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클라우드 AI 같은 경우도 플랫폼에서 아티팩트라는 걸 제공을 해주고요. 그 노트북 LN 같은 경우에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나 음성까지도 제작을 해주고, 그리고 젠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PPT를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작을 해주고, 이렇게 AI 에이전트가 우리 일상생활의 문제를 좀 더 쉽게 풀어가지고 해결을 해주는 그런 단계로 해서 요 25년에는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더 진행이 될 것 같냐? 이걸 보시면은 이제 올해 새로 생겼던 것들이 좀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스펙킷이라는 게 생기고 슈림프 매니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핫하게 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는 이유는 사람들이 개발을 이제 직접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개발 팀 자체를 직접 꾸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도구들을 이용하게 되면 좀 더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에 좀 비슷하게 뽑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개발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단계로 갈 거냐. 자,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게 이 클러드의 스킬입니다. 그래서 스킬에 한번 문서를 보겠습니다. 자, 에이전트 스킬인데요. 스킬은 클러드 기능을 확장하는 모듈식 기능이고요. 기존에 이제 MCP라는 게 있었어요. MCP. 네, MCP는 USB 같은 애입니다. 그래서 이걸 꽂으면 기존에 있었던 뭐 시스템 아니면은 뭐 프로그램의 기능을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LLM이 이렇게 있는데 이 LLM한테 뭐 GitHub의 시스템을 꽂는다. 이렇게 USB를 꽂으면 이 GitHub랑 연결돼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DB, 슈퍼베이스라는 DB를 꽂으면 이 LLM이 DB에다가 저장도 해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한 개 한 개씩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꽂아줘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스킬 같은 경우는 MCP와는 다르게, 그런데 이 스킬 같은 경우는 MCP와는 다르게 이 지침을 명확하게 만들어주고 그 지침 내에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다른 데에 접속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내부에서 자기들이 직접 만든 코드로 바로 LLM이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게임으로 치면은 얘는 액티브 스킬을 발동하는 거잖아요. 이제 외부로 해가지고 뭔가 큰 스킬을, 액티브 스킬을 발동을 한다. 그러면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쓰고,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쓰고, 외부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원이 좀 더 들고 이쪽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만, 스킬 같은 건 그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준 기능들, 코드들을 여기에 설정을 하고 여기에 자체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쓰도록 해라라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스킬 자체가 이렇게 마크다운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문서 구조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 스킬이라는 마켓플레이스의 엔트로픽 에이전트 스킬이라는 걸 지금 다운로드를 받은 거고요. 여기에 다큐먼트 스킬의 pptx를 보시면 이 pptx 아래에 스킬이라는 이 md 파일이, 마크다운 파일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pptx는 스킬에서 어떻게 정의를 해주냐. 처음에 이 pptx 이름이랑 디스크립션이랑 라이선스를 정의를 하죠. 그래서 이 문서는 LLM은 항상 요 디스크립션을 보고 움직이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크리에이션, 에디팅, 애널시스를 할 때 요 프레젠테이션을 크리에이트,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편집하고 레이아웃과 같이 이제 업무를 진행해라라고 이렇게 진행을 여기에서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정의를 할 때 오버뷰 그리고 리딩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개 한 개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일 스트럭처를 보시면은 프레젠테이션 이 MLX 그래서 테마까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요 테마 쪽에 정의가 되어 있는 거에서 뭔가 수정을 하거나 새롭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테마로 해서 요거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여기 슬라이드 레이아웃, 마스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소에 PPT를 쓸 때의 그런 기능들이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미디어 쪽 폴더가 있는데 미디어 쪽 폴더에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미디어를 정의하고 담아주면 되겠구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요. 여기에 이 XML은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해라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필요하면 요 OOMLX를 XML을 고쳐주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HTML에서 PPT로 옮길 때 어떻게 옮기라는 그런 기준 가이드라인 같은 애거든요. 이런 태그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 이 태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옮겨라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코드들이 이렇게 각각 한 개씩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은 나중에 이제 LLM을 통해서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원하는 형태의 PPT는 어떤 방식으로 고쳐줘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RGB 컬러라든지 썸네일은 요 컬러로 지정을 해서 이걸로 필을 해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에 좀 더 뭐 가깝게 지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지정을 해줬는데 요것도 이제 어떻게 받아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요 형태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봤는데요. 이거는 지금 어디서 가져왔냐? 여기 에이전트 스킬 이 GitHub에 요 엔트로픽 스킬스에서 가져온 거고요. 여기서 가져온 거고 설치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첫 번째 방식으로 설치를 했던 거는 이 클러드 데스크톱을 저는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편집 쪽에 파일 설정 가시면 여기 보통 여기 일반 쪽에 있고 개발자 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기능 쪽에 가셔서 여기 분석 도구가 있고 코드 도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석 도구 쪽에 이 코드 도구 쪽에 분석 도구 쪽에 이렇게 하시면은 스킬을 이렇게 켜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켜기 할 때 여기 다큐먼트 쪽이 있습니다. 스킬 크리에이터, 슬랙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여기 실험적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여기 분석 도구를 아티팩트를 이제 분석 도구로 이렇게 쓸 건지 아니면 코드 크리에이터하고 파일 크리에이션으로 쓸 건지 이제 이런 식으로 고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해가지고 코드 익스큐션이랑 파일 크리에이션으로 해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겠다라고 만든 거고요. 밑에 쪽에 그러면 이 스킬들이 사용 가능한 스킬들이 쭉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그냥 클릭해 주시면은 바로 요 스킬들을 전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스킬도 업로드를 할 수가 있어서 스킬 파일이 있으면은 마크다운 파일을 마크다운과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 되고요. 그런데 요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채팅을 통해서 바로 실행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요거를 실행을 해봤어요. 여기에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스킬은 뭐뭐가 있는지 먼저 물어봤고 여기 쪽에 다큐먼트에 이 공식 엔비디아의 엔트로픽의 공식 문서를 먼저 들어갔고요. 이 공식 문서에서 이 클러드 다큐먼트, 클러드 닥스 있죠? 그러면 이 클러드 닥스에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바로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읽어보셔도 되지만 이런 것들을 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을 한번 PPT로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해서
여기에 복사한 다음에 이 내용을 디자인 가이드에 맞춰서 PPT를 생성해줘라고 이렇게 했고요. 이제 사고 과정을 거쳐서 PPT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CSS 가이드부터 만들고 읽고 그다음에 제목 슬라이드부터 6번, 9번 슬라이드까지 쭉 만드는 걸 볼 수 있고요. 에이전트 스킬에 대한 전문적인 프레젠테이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색상 팔레트는 딥앤 블루 에메랄드로 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디자인 접근을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썸네일을 이미지를 이렇게 썸네일로 해가지고 0번부터 9번, 8번까지 그러니까 총 9개의 슬라이드 위에서 만든 거를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먼저 만들어 주면서 요거를 다 9개 슬라이드를 생성을 해서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이 제 구글 드라이브로 연결돼서 이게 PPT로 이렇게 저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은 정렬도 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 잘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지금 영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글로 바로 바꿔줘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랬을 때 요 밑에 한글 프레젠테이션 개요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썸네일 이렇게 먼저 보여주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바로 열어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PPT로 급하게 뭔가를 만들어야 될 때는 젠스파크를 썼었습니다. 근데 젠스파크를 이제는 굳이 쓸 필요가 없고 이렇게 클러드만으로도 문서를 훌륭하게 스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서를 훌륭하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러드를 써서 이렇게 문서 작업이나 할 게 있을 때는 이렇게 바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옵시디안이랑 한번 연결을 해서 볼까요? 저기 요 설정 쪽에 가시면 이 클러드 개발자 도구에 이 파일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파일 시스템을 제 옵시디안이 설치되어 있는 경로로 한번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구성 편집 이렇게 누르시면 이 파일을 열면 옵시디안 이게 설치되어 있는 폴더를 가면 되겠죠. 자, 제가 설치해둔 옵시디안이 있는 폴더로 경로를 좀 하나 지정을 해주고요. 그러면 옵시디안에서도 AI 노트, 이렇게 제가 계속 모아주고 있는 노트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노트를 바라보면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몇 개 수집해서 그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PPT를 만들어 달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굳이 이런 노트들을 가지고 만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리서치를 하거나 정리를 하거나 그런 거를 마크다운이나 텍스트 파일로 해서 옵시디안에 마크다운으로 다 저장을 해놓고 이거를 다 연결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문서들만 짚어가지고 그거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저장하고 클러드도 한번 닫은 다음에 다시 열겠습니다. 자, 일단 그 파일 시스템이 여기를 제대로 바라보는지부터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MCP가 이 파일 시스템에 여기를 이제 시놀로지에 접근한 드라이브인데요. 시놀로지 제 내부의 드라이브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Z 드라이브로 설정을 했는데 이렇게 설정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어쨌든 접근을 해서 알아서 고쳐줘서 접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여기 주요 토픽들을 중에서 자, AI 개발 도구 중에 M8N 자, 이렇게 M8N 가이드와 뭐 블로그 라즈베리아
엠파렌 가이드 엠파렌 자동화 요거를 사용해 가지고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쌓아뒀던 옵시디언의 자료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바로 PPT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차부터 일단 구성을 했죠. 자, 이 안에 클릭해서 보시면은 어떤 테마로 해서 적용을 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만든다 그래도 나중에 또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어떤 테마로 해서 변경해줘라고 테마 파일 자체를 나중에 따로 만들 수도 있고 일단 초안을 만든 다음에 변경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LLM한테도 내가 원하는 방향에 있어서 먼저 질문을 하면서 확인을 해가면서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좁혀 들어간다. 만들었고 이제 HTML을 파워포인트로 변환을 해서 자, 이 코드도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 라이브러리가 이제 create ppt JS라는 게 있나 본데 요걸로 해가지고 HTML 10개를 한 개씩 루핑 돌리면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만들어지면 생성을 이렇게 합니다. 패스는 여기서 지정한 걸로 해서 이 JS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걸 터미널에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지금 요 경로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겠죠. 슬라이드가 너무 길어져서 여백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들도 수정을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 이것도 다 이 스킬이라는 마크다운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검수를 하고 개선을 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프롬프트 설계 원칙은 태스크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줘야 되고요. 맥락, 컨텍스트를 다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컨텍스트에 맞는 방향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부터 쪼개가지고 한 단계씩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한 단계씩 요청을 하면서 평가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밸류에이션을 해주면서 평가를 해주면서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다음번엔 뭐를 더 좋게 다음번엔 뭐를 더 좋게 반복해가지고 개선을 해주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할루시네이션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든 거를 맞는지 다른 것들과 검증을 해주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업무의 퀄리티를 협업을 하는 거예요. 저는 LLM을 쓰는 게 자, LLM을 잘 쓰는 사람이 있다. 단순히 그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업무의 연장이고 회사에서도 누군가와 협업이 잘 되는 사람은 이 LLM을 쓸 때도 사람의 관점에서 이거를 한 번에 하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쪼개가지고 어떻게 나눠서 어떻게 시켜가지고 오케스트레이션을 어떻게 해둘까? 평가는 어떻게 해줄까? 그러면 이게 맞아?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보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검증의 절차를 거쳐서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수정해 나가는 사람이 결국은 일도 LLM을 통해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재생성을 하면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젠스파크도 PPT를 만들 때는 많이 활용을 해줬는데 젠스파크의 단점이 PPT는 곧잘 생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생성한 다음에 위아래 여백 잘림이라든지 그런 양식을 지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프롬프트가 부족해서 지금 클러드와는 다르게 만들어졌을 때 양식이 깨지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엔트로픽은 이런 부분들을 거의 완벽하게 잡아서 이렇게 검토하고 패딩 조정하고 검토하고 패딩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슬라이드 5번도 조정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조정을 해가면서 정리를 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단계별로 확인하고 다시 조정하고 단계별 확인하고 다시 조정하고 그게 다 끝나면은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하고 자 이게 이제 AI를 잘 붙여가지고 프롬프팅을 잘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클러드 같은 경우로 이렇게 업무를 하는 거를 요 스킬드 프롬프트를 좀 확인을 하면서 이거를 좀 내 거로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스킬 이렇게 있거든요. 이 스킬의 프롬프트가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요 구조를 잘 보면 앞으로 프롬프트 매니저라는 업무가 있었잖아요. 프롬프터라는 업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확인하고
이거를 잘 따와서 내 걸로 만들면, 내 옵시디안으로 저장해주고 이걸 내 걸로 만들면 나중에 LLM한테 시킬 때도 이렇게 잘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프롬프트들도 그렇고, 자, 요 스크립트의 구성들, 이 스크립트들 한 개씩 파일이 실행이 되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실행을 하는구나. 이게 사실 오픈소스로 오픈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개씩 확인을 하면서 이거를 구성을 해주면 좋겠다. 자, 여기에 이제 테마들도 이렇게 플랫폼이 있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걸 보면서 기본으로는 뭘 썼는데 다음번엔 이제 라임앤 플럼으로 해볼까? 어쨌든 이걸로 해볼까? 이렇게 골라가지고 써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테마를 따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슬라이드 9번까지 지금 단계별로 이렇게 조정이 다 되고 있습니다. 대화가 최대 길이에 도달했는데, 이 클러드라는 여기 .클러드라는 문서에 보시면 여기 히스토리가 이렇게 제이슨 파일로 해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스킬스를 뭐를 사용했다라는 이런 히스토리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이 클러드 제이슨이 제이슨 파일로 해서 .클로드 제이슨으로 이렇게 제가 내렸던 명령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현재까지 어떻게 명령을 내렸는지. 클러드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건 클러드 데스크톱이어서 제 데스크톱상에서 윈도우 PC에서 이걸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진행이 되는 거고, 이건 클러드 코드라서 제 우분투 서버로 접근해서 클러드 코드를 띄워줘가지고 진행이 된 건데, 이 구조를 보여드리기에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접속해서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이슨 파일로 해서 저랑 주고받은 히스토리들이 정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저장이 안 돼가지고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프레젠테이션을 그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테마를 다시 확인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테마는 일단 모던 미니멀리스트로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됐습니다. 결국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 생성이 됐는데, 여기에 중간중간 이렇게 폰트들 깨지고 이런 거는 실제로 깨진 게 아니고 아티팩트에서 이걸 못 받아줘서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열기 해가지고 한번 PPT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이렇게 이모지들 다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저 이모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좀 보기 안 좋다, 이런 부분들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 포맷 자체는 깨지지 않고 잘 작성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런 제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전문적으로 우리가 쓰는 방식대로 고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제 테마를 나한테 맞는 테마로 수정을 해가면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이게 젠스파크에서 해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퀄리티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 옵시디안에 있는 문서들만으로 클러드에서 목차를 뽑고 이렇게 PPT를 만드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 이제 조금 더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이제 변경을 해가면서 한번 세팅을 해주면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문서화해가지고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공유도 바로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옵시디안이라는 나만의 창고와 클러드라는 것과 클러드 안에서 클러드의 스킬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걸 오늘 해봤고요. 나에 맞도록 조금 더 세팅을 하는 게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일하는 AI였고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